네, 이번 주 목도 참 칼칼하고 하늘이 그만큼 뿌옇단 얘기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황사가 날아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도 목이 칼칼하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를 만나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영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아졌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내륙 지역에도 황사 경보가 내려질 만큼 굉장히 황사가 심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발생했던 황사가 한 6년 만에 제일 심했던 상태이고요. 특히나 제주도가 거의 한 2,000 마이크로암퍼 큐빅미터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심각해서 요즘 저희가 경험했던 황사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번 황사의 좀 특징이라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성분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금속과 같이 건강 피해가 큰 물질들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동반이 되어져서 사실상 먼지의 농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역시 같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 이번에 발생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봄처럼 황사가 오게 마련이고 황사, 미세먼지 뭐 둘 다 우리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황사가 치명도는 좀 더 낮다. 심각성 낮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위 농도당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무게로 실험을 해보면 초미세먼지보다는 황사가 독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사라는 거의 특징은 먼지의 크기가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깊은 부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이번 황사와 같은 경우는 거쳐오는 지역들이 공단 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오염물질들을 동시에 함유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연료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먼지에 비해선 독성 정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날 특히 환기는 해야 되는지, 공기청정기는 어느 정도 틀어야 되는지, 마스크는 써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활 수칙을 좀 지켜가면 좋을까요? 황사가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태도가 바뀔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환기라는 것을 해야 될 시기는 실내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있다거나 조리를 했다거나 청소를 할 때와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필수적으로 환기를 하시는 것이 낫겠고요. 실제로 실내의 공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무조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공기 경로에 따라서 감염률을 높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의 전파도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직접 바람을 쐬는 행위만 자제하시면 먼지를 줄여주는 데는 급격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물청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먼지량을 급격히 줄이는 데 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실제로 이런 영향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정부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2019년까지 급격한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2020년 기준으로 PM2.5 농도가 우리나라가 19 마이크로암퍼 큐빅미터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준이 현재 기준이 15 마이크로암퍼 큐빅미터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현재 줄인 수준이 우리나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의 수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역학 연구라고 합니다만 먼지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6 마이크로암퍼 큐빅미터부터도 급격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은 상당히 나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탄소에 대한 정책을 급격하게 전환시키다 보니까 탄소 정책과 미세먼지 정책이 각각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는 곧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일맥상통한 정책이 되어져야 되고 즉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정책으로 적용이 되어져야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